안녕하세요. 네,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성격장애 시리즈로 여러분들을 쭉 만나 뵀는데요. 오늘이 좀 아쉽지만은 마지막 성격장애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에 대해서 그럼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이제 다양한 성격 장애들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A군 성격 장애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예전에 혈액형 시리즈가 유행할 때 A형 남자, B형 남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A군 성격이라는 게 마치 이제 혈액형의 고정관념, A형 남자 이런 고정관념으로 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은데,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A군 성격 장애는 우리가 이제 혈액형 밈에서 말하던 그런 A형 성격하고는 이제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심혈관계의 위험인자에서 말하는 막 경쟁적이고 막 일 중독이고 이런 A형 성격하고도 많이 다릅니다. A군 성격 장애란 어떤 것인지 제가 일단 사진을 선정을 해보았는데요. 너무 리얼한데요, 선생님. 여러분 여기 이 사진은 제가 이제 챗 GPT한테 A군 성격 장애를 딱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성격이 드러날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을 좀 묘사를 해달라 이렇게 했더니 챗 GPT가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여러분 이분 표정을 보면 어떠세요? 약간 어딘가 날 선 듯하고 말 좀 못 붙이겠고 이 사람도 나한테 말을 좀 안 걸 것 같은. 맞아요. 그런데 서로가 막 편안하게 자기 할 거 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뭐 하고 있으면 막 좀 쳐다볼 것 같은, 뭔가 모르게 조금 소름 돋고 불편하고 좀 괴상한 그런 느낌이 들죠. 이런 느낌을 주는 성격 장애가 이제 A군 성격 장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 선생님이 먼저 이제 강의자를 만들어 주시면서 사진을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여러분이 왜 이렇게 제가 놀랬는지는 아마 A군 성격장애가 어떤 건지 묘사를 다 듣고 나서 다시 이 사진을 떠올리신다면은, 정말 잘 묘사를 해주셨구나,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이 이미지를 넣어 놓은 채로 이제 A군 성격장애가 어떤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밤늦게 챗 GPT하고 이제 PPT를 만들면서 사진 그림 그려줘 이렇게 탁 엔터 누르고 탁 떴는데 제가 진짜 이랬어요. 깜짝 놀라셨어요. 요새 챗GPT 좋네요. 네, 아주 발전이 예. 잘 되어 있고. 그럼 네.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성격 장애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격이 이 사람이 오늘따라 왜 이럴까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걸 가지고 이 사람의 성격이 이렇다라고 하진 않고요. 그냥 우리 뭐 A가 A 했네, B가 B 했네 이런 말 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상황에서 요러요러하게 행동할 것이란 게 전혀 놀랍지가 않고 나도 솔직히 예상을 했다. 이런 정도로 예상할 수 있을 정도의 일정한 방식으로 작동되는 패턴이자 함수 법칙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격 장애라는 것은 한 사람의 성격이 너무 좀 편향되게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대체로는 요 정도로 행동을 하는데 이 사람은 너무 이상하게 행동을 한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좀 어울리지 못하고 사회적 관계나 직업 대인 관계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본인 스스로 괴롭다고 느끼는 것을 성격 장애라고 하죠. 그동안 저희가 다루었던 성격 장애가 크게 A군, B군, C군으로 나뉘었었는데 저희가 C군부터 먼저 다루고 B군을 다루고 오늘 이제 A군 차례인데요. 이 A군에는 편집성 성격 장애, 분열성 성격 장애, 분열형 성격 장애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A군 성격 장애의 특징은 odd, eccentric or unusual, 뭔가 좀 특이하고 괴짜 같고 좀 비전형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좀 특이하고 냉담한 성향을 띠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화를 막 내고 이래가지고 못 친해지고 이게 아니라 뭔가 좀 안 맞고 좀 말을 좀 안 통하고 말 못 붙이겠는 그런 느낌을 이제 쎄한 느낌을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이 부인이 멀리서 있는데
어떤 차가 딱 서서 내리는데 부인이 못 보던 차에서 내렸다. 그러면은 누구라도 조금 그냥 부인이구나 이럴 수도 있지만 약간 예민한 성향을 띠는 사람은 누구지? 약간 이렇게 살짝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 정도는 정상이죠. 그렇죠. 누구라도 약간은 그럴 수 있는데 카풀인가? 누구지? 좀 더 부인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섣불리 결정을 내리지 않죠. 이런 사람은 다소 편향되지 않는 성격이다. 이렇게 되는데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람 피우는 게 분명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냅다 의심을 다 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의심, 불신 이런 게 특징인 자꾸 사람을 못 믿는 그런 게 특징인 편집성 성격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근데 부인이 못 보던 차에서 내려서 약간 불안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냥 관심이 없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그런 걸 이제 보지도 않고 부인이 오든 말든 자기 이제 방에만 있고 뭐 특별히 뭐 또 재밌는 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제 분열성 성격 장애 또는 조현성 성격 장애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 사람은 이제 그러니까 좀 너무 이제 냉담하고 관심이 없는 게 특징인 성격 장애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완전 4차원적으로 저 차 혹시 날 감시하는 UFO? 보통 좀 생각의 범위가 좀 정상적인 데서 넘어가가지고 아예 공상 쪽으로 빠지는 이제 아예 공상으로 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분열형 또는 조현형 성격 장애. 분열형, 분열성이라는 거는 이제 좀 옛날 용어고요. 요새는 조현성, 조현형 이렇게 붙입니다. 조현병, 정신분열병 이러한 용어하고 이제 맥락을 좀 같이 하는 그런 용어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각각의 성격 장애에 대해서도 또 챗 GPT한테 그림을 또 그려달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표정 보면 지금 딱 미간에 주름 탁 잡혀 있고 팔 이렇게 팔짱 딱 끼고 뭔가 굉장히 좀 방어적이면서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좀 우중충하면서 막 경계로 가득하죠. 이런 분들이 이제 편집성 성격 장애, 불신과 의심을 특징으로 하는 성격 장애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편집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편집이 이제 치우칠 편, 그 다음에 고집할 때 집. 그래서 너무 이게 생각이 한쪽으로 치우쳤는데 이제 그 생각을 너무 고수해가지고 생각을 잘 안 바꾸는 거예요. 약간 망상에 가깝죠. 그런데 이제 그게 주로 남을 의심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자기가 착취당한다, 속고 있다. 흔히 말해서 이제 누가 나 뒤통수 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많이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런 감정을 느낄 수도 있지만 또 친하게 지낸 친구나 동료나 이런 사람들은 좀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친구나 동료도 안 믿습니다. 그래서 본인 속 얘기를 안 하는데 본인 속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내가 이런 얘기하면 저 사람들도 힘들겠지 이렇게 막 공감이라거나 뭐 좀 어른스럽게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이게 아니라 약점 잡힐까봐. 너무 소름 돋죠. 약간 약점 잡히는 거 싫어. 이런 얘기 하면은 이런 거 다 내 약점 잡히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누가 그냥 지나가듯 하는 말도 이 사람 뭐 꿍꿍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합니다. 의심만 하는 게 아니라 사소한 일에도 원한을 되게 품어요. 그러니까 뒤끝이 엄청 심하게 있고 막 갚아주고 싶고 안 갚음을 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면서 배우자나 연인과 바람을 피울 수 있다. 이런 근거 없는 의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관되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누가 봐도 좀 그럴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부인이 아까 모르는 차에서 내렸다 이랬는데 이제 그 부인이 모르는 차에서 내린 곳이 동네가 약간 뭐 이렇게 숙박업소가 많은 그런 데서 내렸다. 그러면은 이제 다들 좀 공감하겠죠. 의심할 만하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냥 뭐 이렇게 뭐 학원가 뭐 애 데려다 주는데 뭐 학원가에서 내렸다. 이러면은 또 제3자가 볼 때는 그냥 뭐 친구 엄마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제3자가 보기에는 문제 없는 그런 내용들인데 본인은 굉장히 이제 의심을 많이 하고요. 또 이 사람이 평상시에는 안 그랬는데 조현병이나 우울증 이런 좀 망상이 쉽게 생길 수 있는 그리고 좀 의심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그 증상으로서 나타나는 것은 편집성 성격 장애라고 하지 않습니다.
살면서 일관되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 중에 이제 뭐 25명 중 1명, 50명 중 1명 이렇게 있을 수가 있고, 이런 편집성 성격장애뿐만 아니라 조현병, 또 피해형 망상장애 이런 사람들하고 가족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현병과 편집성 성격장애는 이제 진단 분류적으로는 같은 병은 아니지만은 뭔가 의심하는 경향, 논리적이지 않고 좀 망상에 치우치는 경향들이 좀 서로 연관된 것이 아닌가. 어쩌면 좀 조현병으로 진행하지 않고 막 더 이제 덜 망가지고 그냥 어느 정도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편집성 성격 장애로 나타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갑자기 성인이 됐다고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아동 청소년기에 좀 또래 문제라든가 또 사회 불안. 근데 사회 불안이 나 막 애들이 막 쳐다보는 거 너무 수줍어서 무서워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애들이 나 욕할까 봐 싫어, 무서워. 막 애들이 나 막 이렇게 나 따실킬까 봐 싫어, 이런 식으로 좀 피해 의식과 연관된 사회 불안으로 좀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그냥 조금 조심하고 살면 안 되나?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나 하는데, 이제 성격 장애이다 보니까 실생활에서도 문제가 많이 생겨요. 법적 분쟁, 소송에 자주 연루되고, 좀 넘어갈 법한 것, 약간 융통성을 발휘해서 넘어가거나 이해심을 발휘해서 그렇게 넘어갈 것도 이분들은 좀 안 갚음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소송을 또 많이 겁니다. 타 집단에 대해서 편견이 짙어서 이게 또 약간 희한하게 이제 뭐 나를 착취하는 거 아닌가, 나보다 조금 더 상류 집단에 대한 피해 의식도 상당하지만 또 자기가 속한 집단에 대한 그 자부심이 엄청나게 너무 배타적으로 다소 약간 이제 자기보다 사회적 약자라거나 조금 사회경제적 상태 조금 아래인 사람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막 차별적이거나 혐오적인 발언 이런 거 많이 해요. 막 이런 사람들하고 내가 말도 섞으면 안 되지. 뭐 이런 사람들하고는 그냥 클래스 차이 나지. 진짜 별로다. 뭐 이런 말들을 되게 서스럼 없이 하기도 하고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약간 환청이나 망상을 약간 경험을 하기도 하고, 가족 중에 망상장애나 조현병이 있다 했는데 그게 실제로 자기 자신도 그런 조현병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분 보세요. 이분은 아까 앞에 사진하고는 또 느낌 다르죠. 네. 방에 막 아무것도 없고 폰 보고 이런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막 혼자 앉아 있는데 굉장히 슬퍼 보이거나 마음이 아파 보이지가 않죠. 네. 근데 또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고. 잘 모르겠고. 이게 근데 이 사람을 보고 있으면 이렇게 나도 이렇게 무념무상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세요? 어딘가 어색하고 경직되어 보이죠? 네. 이런 이제 욕구의 결여, 대인관계의 결여, 활동성의 감소를 특징으로 하는 것이 조현성 성격 장애입니다. 아마도 조현병이라고 하는 조현병은 우리가 환청 망상만 듣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제 사회적인 고립이나 감정 표현도 둔화되는 정상적인 사람들한테는 있고 조현병 환자들한테는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막 활기가 있다거나 막 욕구가 있다거나 뭘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조현병 환자들한테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조현병 환자들한테 없는 증상들, 그러니까 결여되는 증상들이 성격적으로 나타나는 게 조현성 성격장애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고립, 제한적인 감정 표현이 특징이고, 친밀한 관계를 바라거나 즐기지 않고 뭘 하면 항상 좀 혼자 사는, 그러니까 은둔형 외톨이 이런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막 성생활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도 떨어져 있어요. 막 뭐 맛있는 거 먹고 싶다, 또 내가 막 좀 성적인 그런 쾌락이나 즐거움을 좀 얻고 싶다, 놀고 싶다 이런 게 없고, 친한 친구가 없고, 그러니까 야, 너 뭐 밖에 가가지고 사람도 만나고 좀 놀아라 이렇게 해도 전혀 무관심하고 그냥 굉장히 냉담하고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그런 느낌을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글로만 보면은 나도 조현성 성격장애인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시각적으로 이 느낌을 봐야 돼.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라는 거를 딱 뭔가 보면서 직관적으로 약간 보셔야 조현성 성격장애를 이해할 수 있고, 글로만 읽으면은 좀
굉장히 이거는 이게 난가? 나 우울해가지고 요새 집에만 있는데 이거 내가 조현성 성격장애인가 이럴 수가 있는데 이제 구분이 좀 되어야 됩니다. 의외로 또 많습니다. 20명 중에 1명 정도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현병 환자나 조현형 성격장애 가족력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이제 어릴 때부터 당연하게도 외톨이, 잘 안 어울리려고 하고 좀 사회적 불안, 학습 부진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왜? 공부하고자 하는 욕구도 없기 때문에 내 1등 해야지 100점 맞아 이런 욕구가 없으니까 공부도 잘 안 해요. 그리고 따돌림의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자기 표현을 잘 못하고 사회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아니냐, 자폐증이 아니냐 굉장히 좀 구분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이제 표현 언어나 그 발달이 늦었다든지 눈 맞춤, 이제 상호작용 이런 게 좀 안 되던 아들인 상동 행동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이 조현성 성격 장애는 그런 것들이 이제 발달적으로는 되는데 자기가 안 내켜서 안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마찬가지로 망상장애나 조현병, 조울증, 우울증 등하고도 감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조현성 성격장애. 그리고 혹시 이분 아시는 분 계세요? 이 사진의 이분 누군지 아세요? 저도 모르겠어요, 선생님. 이거는 챗 GPT가 그리지 않은 유일한 유일한 제가 사람인가요? 이제 그 자료를 찾아가지고 추가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실존 인물은 아니고요. 해리포터에 나오는 트릴로니 교수라고 합니다. 이제 해리포터는 이제 마법사 세계에서 다루는 일을 하는데 이분은 그 마법사 세계에서도 이제 별종 취급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미신을 믿어요. 이 사람은 막 찻잔에 이제 찻 찌꺼기 그 막 자국 남은 거 보고 이 얼룩이 막 검은 개처럼 보이는데 죽음이 다가오고 있어. 밥 먹는데 막 13명이 앉아있다가 잘 먹었습니다 탁 이러니까 이러면서 이 중에서 제일 먼저 일어난 사람이 이제 죽는 거예요. 뭐 이렇게 13명이었어. 우리 13명이에요. 이러면서 제일 먼저 일어난 사람이 죽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미신에 사로잡혀 있다. 근데 이제 마법사니까 그런 거 아니냐 했는데 마법사들도 약간 이제 별종 자기 문화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정도의 굉장히 괴짜네요. 그래서 막 그렇게 마법 공부 잘하는 헤르미온느도 이 사람 사고방식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면서 수업 거부. 수업도 거부하고. 날 때부터 마법사 가족한테 자랄 론 위즐리도 이 사람 너무 4차원이다 이러면서 이 마법사 세계에 맞지 않는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조현형 성격 장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분이 또 이제 탑에서 혼자 살아요. 친밀한 관계를 불편해하는데 더 특징적인 건 인지 및 지각의 왜곡과 기이한 행동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관계 사고 이거랑 관련이 있다. 지금 뭐 내 앞에 검은 고양이가 지나가는 게 나에게 뭔가 위협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관련 없는 거를 이제 관계 짓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망상의 수준까지 조현병의 망상 수준까지는 아니고 아니야 하면 그런가 하고 약간 수정은 되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되게 유별난 믿음이나 마술적인 사고 막 13명 중에 먼저 일어난 사람 죽어요 막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일반적이지 않은 지각 내 팔이 아닌 것 같다. 남의 팔이 조종당하는 것 같은 그런 약간 이제 환각도 많이 겪고요. 환시도 많이 겪고 또 이상한 사고나 언어. 그래서 가끔 약간 이제 신조어 같은 거 얘기하면서 이제 세상에 이런 일이나 뭐 화성인 바이러스 이런 데 좀 맞아요. 화성인으로 소개되시는 분들 중에서 조현형 성격장애가 많습니다. 의심이나 편집적인 사고. 편집적인 거 아까 제가 치우친 고집이라고 했죠. 자꾸 이거를 좀 고지고대로 안 믿고 의심하는 경향. 맞아요. 그리고 표정도 뭔가 이제 쎄하게. 우리가 이제 좀 무속인들 이런 분들 중에서도 좀 많죠. 약간 지나치게 언어의 형태가 좀 정제되어 있고 막 이제 언어 구조가 너무 좀 뭐가 생략돼 있으면서 표정은 딱 이렇게 싸늘한. 그래서 달고 오면 안 될 걸 달고 왔어 이렇게 얘기한 이런 것들이 무속인들 약간 이제 우리가 좀 대화를 할 때 그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막 그런 듣는 사람 배려 안 하고 앞뒤 다 자르고 그렇게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친한 친구가 없고 이제 과도한 사회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A형 성격 장애 분들은
이제 내가 저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싶은데 못 지내겠어가지고 이제 사회 불안이 있어 이런 거라기보다는 막 이게 막 뭔 일 나는 거 아니야? 아니면은 나는 얘네들하고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얘네가 나한테 좀 피해만 안 줬으면 좋겠어. 이런 느낌의 사회 불안을 기본적으로는 공통적으로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현형 성격 장애라고 붙은 게 아마도 이제 환청이나 망상을 위주로 하는 조현병보다는 좀 완화되고 그게 성격으로 나타나는 이제 일관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조현형이 아닌가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도 조현병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막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요 정도에서 멈춘 느낌. 하지만 가족 중에서는 동일하게 이제 다른 A군 성격 장애와 동일하게 가족 중에서는 조현병 환자가 있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구분이 필요하고요. 하지만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서는 사회성이라든가 공감 능력이 좀 더 많이 손상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러한 점들을 좀 그냥 글로만 봐가지고는 사실 그래 이걸 근데 어떻게 구분하지 이렇게 좀 쉽기 때문에 내가 조현형 성격장애인가? 우리 가족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가? 이렇게 의심이 될 때는 꼭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보시는 게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네, 선생님께서 정말 강의도 쏙쏙 들어오게 잘 해주셨는데, 거기에 맞게, 그 타입에 맞게 그 그림이랑 케이스를 잘 선정해 주셔서 전문가인 제가 다시 리마인드 하면서 들어도 잘 내용이 정리가 됐었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 사례 케이스 소개 전에 질문들을 많이 주셔서 소통 좀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우님께서 바람을 자주 피우는 부인이 차에서 내렸다. 이때는 어떤 게 정상인가요? 얘기했는데, 아마 아까 서현정 원장님께서 그 성격장애 이 예시를 들을 때 이 바람 이슈를 가지고 들었더니 자꾸 이제 바람에 대해서 활발하게 좀 토의를 주셨는데, 자, 일단 제가 대답을 먼저 드리면, 바람을 자주 피우는 부인이 모르는 사람 차에서 내렸으면 그거는 의심하는 게 정상이죠. 이것까지 뭐 좀 파라노이드하다, 편집형이다라고 볼 수는 없겠고, 바람을 자주 피우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 차에서 내렸으면은 그거는 의심하고 봐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다른 코멘트 있으실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바람을 자주 피우는 부인의 그걸 겪음으로써 내가 사실은 뭐 일종의 약간 이제 트라우마처럼 그쵸. 좀 이제 이 변화된 상황에 적응하기 힘든 이제 적응 장애라든가 우울증이나 화병, 뭐 쉽게 표현하면 화병이 왔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 또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말하자면은 좀 그 관계에서의 그런 트라우마가 좀 다시 올라오는 그쵸. 거지 자동적으로 성격이 올라온 아니기 거죠.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안타깝지만은 이제 부부 치료를 한다거나, 그렇죠? 또 부인이 뭐 이렇게 바람도 좀 중독이 될 수가 있거든요. 부인이 좀 바람 중독을 치료해야 된다거나 이럴 수가 있겠고, 이게 저희가 다루는 그런 편집성 성격 장애하고는 조금 이제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소망님께서 저 A형인데요. 가장 상극이 혈액형 어떤 걸까요? 근데 이거는 사실 이제 좀 의학적인 질문은 아니어서 좀 소망님이 질문해 주신 다른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에 대해 지나치게 의식하는 성향, 어떻게 대화할지에 대해 크게 논란이나 싸움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많이 예민한 성격도 편집성 성격장애일까요? 했는데, 사실 이거는 저는 C군 성격장애에 더 해당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절과 비판에 예민해요. 회피성 성격장애 우리 시리즈 있습니다. 맞아요. C군 성격장애. 아마도 거기에 더 조금 속하지 않을까 싶은데, 좀 다른 의견 있으실까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제 이 의식이 어떤 성격의 의식이냐에 따라서 그렇죠. A군일 수도 있고 B군일 수도 있고 C군일 수도 있어요. 아까 또 뒷부분에 약간 어떻게 대화할지에 대해서 또 크게 논란이나 싸움이 벌어진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은 또 상대방의 말에 이제 갑자기 감정이 격해진다. 뭐
그래서 지금 헤어지자는 거야 이러면서 또 싸운다 이러면은 또 뭐 경계성 성격이라든지 그쵸. 그런 성향도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하게 상대방 말을 꼬아서 생각한다. 그러면 편집성 성격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상대방 말을 꼬아서 생각을 하는데 그 밑바탕에 마음의 밑바탕에 약간 어떤 뭐 불안이라든가 불안이 어떤 있을지. 심리가 좀 있느냐.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의식하는데 막 얘는 옛날부터 나 무시해왔어. 나를 얕잡아 봤어. 이러면은 편집성 성격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지금 헤어지자고 안 돼. 약간 극단적으로 이러면은 하면 또 경계성 그쵸, 성격일 수가 비군이고. 있고. 그러면 나는 또 항상 이래. 나는 이렇게 상대방한테 맨날 못난 모습만 보여주고 이러면은 또 시군이죠. 시군일 수도 있고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김지은님 질문까지 한번 받아볼게요. 바람 피는 걸 완벽하게 숨기는 사람들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냥 철저한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바람을 피우면서 안 들키려면 완벽히 숨겨야겠죠, 그죠, 선생님? 저는 경험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좀 히스토리나 상황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앞서서 서현정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바람을 자주 피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이 아니고 상대를 바꿔가면서 그런 피우는 맞아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조금 저희가 앞서서 얘기했던 비군 성격 장애 중에서 좀 연극성 성격 장애라든지 이렇게 애정과 관심을 받기 위해서 이 안정된 그런 가족과의 관계를 벗어나서 좀 위험한 시도를 하거나 그런 것들로 좀 자기의 감정을 채우는 그런 정신적으로 좀 편향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비군일 가능성이 있는데, 철저히 숨긴다로만 봤을 때에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쵸. 그러니까 배우자나 연인을 두고 바람을 핀다는 것 자체가 자꾸 핀다, 반복된다 이런 거 자체가 좀 이제 신뢰를 지키지 않는 거니까 좀 성격적으로 어느 한쪽으로 좀 편향된 점이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자꾸 바람을 피는데 또 못 숨기는 건 또 그거대로 또 약간 뭐랄까 기능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그쵸. 생각도 들고, 바람 피는 거 완벽하게 숨기면 아마도 약간 좀 이제 그런 서로에 대한 신의가 없는데 숨기는 또 완벽하니까 약간 좀 반사회성이나 그렇죠. 사기성이 뭐 짚튼 그런 좀 약간 이게 비정한 그런 또 성격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이제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네. 다 문제가 있다. 바람 피는 건 문제가 있다. 네. 일단 그럼 저희가 사례 케이스를 통해서 또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례 띄워주시면요. 역시 이거는 각색된 사례입니다. 각색된 사례이고, 요 케이스의 남성분은 클러스터 A군에 있는 편집성, 조현형, 조현성 이거를 전부 다 복합적으로 해서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뭐 세 분류 중에 하나를 진단 받으신 게 아니고 세 개의 캐릭터가 다 믹스되신 분이셨기 때문에 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 중반 남성분이 처음엔 그냥 우울하고 좀 불안해요. 좀 뭔가 자꾸 내가 피해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와 연관지은 관계 사고들을 호소하시면서 내연하셨는데요. 이분의 히스토리를 봤을 때는 유아기 때 부모님이 이혼을 일찍 하셔서 아버지가 자신을 키워주셨다고 하시고, 학창 시절에는 왕따랑 괴롭힘을 많이 당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 대입 3수를 준비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자꾸 자기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고등학교 때 사실 자기는 담임 선생님이 자기를 딱 지목하는 바람에 반 친구들이 자기를 왕따로 만들었다고 믿고 있어서 이미 담임 선생님을 아동학대로 고소를 한 상태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옆집이랑 윗집 사람이 자꾸 텔레파시를 보내서 자신이 시험에 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이것도 고소나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지 문의를 주셨고, 진료에서 이런 얘기를 할 때에도 굉장히 치료자가 이 사람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따지듯이 얘기를 하고 누군가를 좀 믿지 못하는 상태로 얘기를 하신다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실제 한 얘기를 좀 각색하면, 저는 학교 생활이 지옥이었어요. 담임 선생님이 일부러 저를 딱 지목해서 왕따를 주도하는 바람에 모두가 저를 싫어하면서 괴롭혔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작년 시험 전날에 엘리베이터에서 옆집 사람이 같이 탄 거예요. 근데 기침을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마도 신호였던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시험에 작년에 떨어진 거다 라면서 되게 분노를 하는 모습이었고, 제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선생님, 이 세상에. 차라리 혼자인 게 편해요. 다른 사람들은 저를 다 이용하려고만 해요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실제로 이제 HTP라 그래서 이제 사람을 좀 그려봐라. 하우스 트리 퍼슨이라 그래서 집도 그리고 사람도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리는 검사를 했는데, 사람을 그리라고 했는데 이게 사람으로 보이시나요? 아니요. 아니죠. 되게 괴이하게 그렸어요. 그래서 남자라고, 그래서 설명을 좀 부탁드렸더니 남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고 세상이 모두 깜깜하다. 그래서 실제로 연필로 스케치를 주변을 아주 빼곡하게 이렇게 채운 모습이셨어요. 그래서 귀도 안 그리시고 코랑 입도 안 그리셨어요. 팔도 없죠. 그래서 세상과 소통이 좀 많이 단절된 모습으로 어둡게 좀 고립되어 있는 모습을 좀 묘사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이분의 종합심리검사를 시행한 결과를 봤을 때 지능은 그렇게 떨어지진 않으셨습니다. 평균 수준이셨는데, 로샤 검사라고 하는 그런 투사 검사가 있는데요. 그 카드에서 특징적인 패턴이 이 객관화돼서 이걸 뭔가 자기의 인지적인 자원을 활용해서 반응을 보이시는 게 아니라 자기의 주관적인 인상이나 느낌에 따라서 해석을 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생각을 덧붙여서 환경을 해석하다 보니 그 과정에서 심리적 불안감이 더해지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자극들을 굉장히 비우호적이고 위협적으로 지각을 하는 거죠. 모두가 좀 나를 공격하고 있고 날 믿지 못하고 좀 피해를 주고 있다, 이렇게 지각하는 패턴들이 보이셨고, 그리고 MMPI라는 검사가 저희가 500문항 넘게, 550문항 넘게 OX를 열심히 이렇게 하면서 정신과적인 어떤 문제들이 쭉 있는지 체크를 해보는 좀 정밀 검사에 속하는 검사가 있는데, 그 검사를 해서 봤더니 PA 척도와 SC 척도가 65점 이상으로 아주 많이 상승이 되어 있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이 PA 척도와 SC 척도라는 거는 PA가 파라노이드의 PA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믿지 못한다는 거죠. 불신, 의심. 그래서 편집형인 그런 특성들이 있어서 환경에 대해서 불신감, 그 다음에 분노가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적개심. 그리고 내적 고립감, SI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 고립감이나 외로움도 떴지만, SC라고 하는 조현성 성격에 해당하기도 하지만 이게 정서적인 특성에서도 SC 척도가 떴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뭔가 누군가를 잘 믿지도 못하지만 공감도 잘 안 되고 나와 뭔가를 일체돼서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되어 있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보였고, 그러다 보니까는 주변 자극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되게 preoccupation, 그러니까 몰두되어 있다 보니까 사고 자체가 객관화되지 못하고 왜곡되고 좀 비전형적인 사고 형태를 많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적인 게 세분화된 감정을 세심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정서 발달 자체도 되게 빈약하다 보니까
특히나 부정적인 정서를 잘 처리하지 못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위축된 모습이었고, 주변으로부터 긍정적인 지지와 수용이 없었던 거예요.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이혼해서 되게 무뚝뚝한 아버님도 뵀었었는데, 아버님 굉장히 좀 무뚝뚝하셔요. 그런 분이 이제 양육을 맡아오고, 학창 시절에 이제 다 계속 따돌림을 받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지지받고 수용받았던 경험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 상황이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에는 굉장히 쉽게 분노하고 남한테 탓을 돌리는 그런 특징들이 보여졌던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MMPI 척도를 하면 SI부터 HS부터 SI까지 10가지 척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65점 넘는 게 여기 보실 때 PA, 편집증적인 거고, SC가 조연 척도, 요렇게 두 개가 두드러지게 뜨는 정서 특징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을 우리가 타고난 기질과 성격에 대해서 검사를 TCI 검사라는 거를 했어요. 그래서 했을 때 이분의 기질 유형은 이 노벨티 시킹이라 그래서 자극 추구 성향과 함 어보이던스, 위험 회피 성향은 되게 높은 편이셨고, 사회적 민감성은 중립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성격 유형이 이제 자율성이라든지 스스로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나 나의 유능감 이런 것도 굉장히 낮았고, 남들과 연대하는 연대감도 낮았는데 오히려 조금 우주와 만물의 일체감이라든지 그런 초월적인 의미를 갖는 건 굉장히 높으셨어요. 그래서 low H, LLH 특성이라 그래서 이게 disorganized 되고 이제 비조직화되면서 스키조티팔, 되게 분열형인, 아까 그 마법사 상황들 보셨죠? 그렇게 좀 마술적인 사고, 특이한 사고들을 하는 특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를 드렸다시피 뭔가 텔레파시를 보낸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좀 4차원적인 걸 더 뛰어넘은 좀 성격적으로 괴이한, 오드하고 괴이한 특성을 좀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심리검사 해석을 본다면 자기 비판에 굉장히 사로잡혀서 열등감과 부적절감을 잘 느끼고, 이게 계속 쌓이다 보니까 남을 잘 믿지 못하고 피해받고 있다는 그 불안으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편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움을 느끼시고 이게 만성적으로 깔리셨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상되는 위험이나 확실치 않은 상황, 불확실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회피하는 성향을 보이셨고요. 그리고 이분이 대인관계를 원하지를 않았어요. 아까 두 번째 그 사진에서 보여주셨다시피 조연성에서는 대인관계를 원하지 않고 되게 좀 고립되어 있어요. 보이잖아요. 약간 은둔형 외톨이처럼. 원하지 않고, 거기에서도 딱히 전 선생님 누군가 같이 있었어도 제가 왕따긴 했어도 좀 재미지도 못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굉장히 좀 시니컬한 냉담한 태도를 보였어요. 내가 이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제가 왕따 당해서 속상해요가 아니라, 이 사람이 따돌려서 저는 되게 화가 나지만 그렇다고 딱히 불편하진 않아요. 그냥 혼자 지내는 게 편해요 라고 얘기를 했었고, 특히 여자, 이성에 대한 불편감을 굉장히 좀 얘기를 하셨어요. 얘기를 하셨고, 제가 또 여자 치료자다 보니까 선생님이 여자인 것도 좀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고요. 처음에는 굉장히 내향적이고 자신감이 부족한 상태로 남의 눈에 잘 안 뜨이려고 옷도 되게 회색, 검은색, 흰색 이것만 입으시지 컬러 티셔츠를 입은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억제하고자 많이 좀 시도를 하면서 감정 표현을 억누르는 모습들이 있어서 주변 사람들과의 어떤 심리적 거리감이 좀 디스턴트한, 좀 떨어져 있는 모습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많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분은 어떻게 진단을 했냐? 이분은 실제로도 지금까지도 아직도 고소를 많이 하세요. 고소광이셔요. 고소광이시고, 그러니까 누굴 믿질 못하니까 자꾸 고소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고소를 최대한 하지 못하게,
이 상황이 왜곡된 인지, 지금 자기가 피해받고 있는 게 아닌데 피해받고 있다라는 그 왜곡된 인지에 대한 인지행동 치료를 아직까지 꾸준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내가 피해받고 있다는 생각에 대한 거라든지 아니면은 나랑 연관돼서 생각하는 거, 뭐 기침하거나 뭐 이런 거를 자기한테 나쁜 신호로 받아들이는 이런 게 관계사고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실제로 조현병에 쓰는 항정신성 약물들을 좀 씁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들을 하면서 했더니 조금은 성격이 바뀌진 않으나 감정이 좀 안정이 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때까지 고립되고 사회적으로 좀 소셜 스킬, 사회 기술도 떨어지시면서 혼자 지내셨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20대 아직 중반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기술 훈련들을 통해서 다른 사회에도 좀 나가서 이게 소통이 가능하실 수 있게 해서 지금은 작은 아르바이트도 하고 계세요. 여전히 뭐 다른 사람들이 조금 그러면은 의심하고 믿지 못해서 자주 좀 다툼도 일어나고 하긴 하지만 예전보다는 이제 집에 고립되어서 수험 생활만 한 게 아니라 수험 생활은 사실 실패하셨거든요. 잘 되진 않으셨는데 지금 작은 알바를 하시면서 치료 잘 받고 잘 다니고 계십니다. 굉장히 파라노이드 하면서도 스키조티팔, 분열형도 있었고 마술적인 사고, 오드한 텔레파시 얘기도 자주 하셨었고 그러면서도 꼭 조현병 같이 고립되어 있는 어떤 감각이나 의욕, 욕구가 다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분이셨는데 조금씩 계속 기능들을 같이 얘기해가면서 치료하는 케이스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서 원장님도 A형 인격장애 치료하시면서 기억 남았던 뭐 케이스나 떠오르시는 코멘트 있으시면은 좀 이야기해 주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좀 약간 정신과 전문의로서 약간 이게 수많은 다른 좀 비슷한 특성을 공유하거나 구분해야 되는 진단들이 많다 보니까 약간 일단 A형 성격장애를 진단하기가 좀 저한테는 좀 도전으로 느껴질 때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약간 병원에 잘 안 오세요. 안 와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B형 성격장애나 뭐 나르시시스틱 그런 성격장애나 아니면 뭐 이제 강박성 성격장애 이런 분들은 자기는 병원 와야겠다 생각 못해도 막 가족들이 막 이렇게 밀어붙여가지고 오니까 이렇게 마지못해 온다거나 막 연 끊겠다 하니까 오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약간 A군 성격장애 환자분들은 가족들이 가라 그래도 그냥 맞아요.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병원에서 일단 만날 일 자체가 좀 적고 또 구분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는 되게 좀 진단할 때 되게 고려를 많이 해야 되는 진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보면서 깜짝 놀란 게 굉장히 사실 이 조현병과 조현형 편집성 이 혼재된 이 성격 장애를 진단하는 게 되게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쩜 이렇게 또 잘 여기서 진단을 또 해주셨을까 이런 생각이 또 많이 놀랐습니다. 네. 저는 이제 기억나는 사례는 이제 조현병으로 입원한 환자의 아버지셨는데 이제 가족력이라든가 환자에 대해서 상담을 할 때 굉장히 좀 이분이 화를 좀 잘 내시고 지금 뭐 이 병동에 가둬놔서 좀 뭐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화를 내서 굉장히 좀 처음에는 이제 자녀가 병동에 입원하니까 아버지로서 좀 미안한 마음도 들고 걱정이 많이 드셨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얘기를 계속 하니까 이제 막 아버지가 너무 화를 내니까 어머니가 저를 몰래 불러서 막 사과를 하면서 미안하다고 원래 좀 다혈질이라 하면서 저 양반이 원래 좀 독특한 면이 있어서 뭐 우리 애가 어릴 때부터 맨날 뭐 이제 가방에 무슨 이제 물건 같은 거를 비상 물건을 넣어 다니면서 언젠가는 UFO가 나를 데리러 올 테니까 그럴 때 산에 올라가야 된다 하면서 맨날 등산용품을 가방에 지고 다녔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탁 이렇게 머리에 탁 뭐가 떠오르면서 이게 그 말로만 듣던 조현형 성격 장애구나 라고 깨달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그분은
또 이제 조심스럽게 같이 아버지도 한번 받아보신 치료 받으신 거 어떠세요 했더니 결국 그분은 또 치료를 안 받으시고 이제 조현병이 발생한 우리 자녀분만 치료를 받으셨던 그런 경험이 떠오르네요. 네, 맞습니다. 서원장 선생님 말씀처럼 가족들 중에 조현병 진단 받고 이제 가족들 면담하다가 이렇게 스키조티팔 특히 이제 조현형으로 의심되는 분들 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 정신과 의사들한테도 좀 어렵고 도전적인 성격 장애이지만 알고 나면은 좀 이해가 되고 도움이 필요한 성격 장애에 대해서 같이 이제 공부를 해봤는데요. 이제 질문 좀 더 받고 저희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승훈님께서 지명 수배자들도 편집성 성격 장애로 분류되는 건 어떻게 걸러내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아마 그러니까 이제 반사회성 행동이나 아니면 뭐 범죄 행동을 해가지고 지명수배가 된 범죄자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분들이 이제 편집성 성격 장애로 분류가 되냐 이게 궁금하신 것 같은데 제가 근데 구체적인 통계 같은 거는 제가 좀 잘 못 봤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고소 고발을 남발을 한다든가 또 안 갚아주려는 그런 성향이 있다 보니까 뭐 복수하려는 그런 경향과 피해의식이 강하게 있는데 이 사람이 막 충동성까지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또 좀 그런 좋지 못한 그런 성격 때문에 뭐 범죄를 저지른다든가 이랬을 수도 있겠죠. 근데 뭐 그게 법적으로 그러면은 이게 지명수배가 있는 사람이 편집성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해서 뭐 법적인 그런 심신미약에 해당되냐 이런 거는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니어가지고 잘 모르겠고요. 아마 그런 좀 사적인 복수를 하려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간혹 좀 범죄가 발생하기도 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은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는 아니지만 그냥 고소장을 많이 날리는 경우가 더 많지 이게 흉악한 범죄들은 반사회성 인격장애이신 분들이 많고 그런 분들은 심신미약이나 어떤 다른 상태인지에 따라서는 이제 필요한 테스트들을 합니다. 사이코패스 테스트, PCLR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서 정신적인 감정이 필요한 사람들은 해서 분류를 하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님께서 30대 여자입니다. 남친이 키우던 강아지 위생관리도 안 되고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데 그 꼴을 못 보겠습니다. 해결 방법을 모르겠어요. 어찌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이거는 사실 오늘 주제와는 맞진 않지만 이제 궁금하셔서 질문 주신 거라 대답을 좀 드리면 일단 강아지를 위해서도 위생관리가 되어야겠죠. 그쵸? 그래서 여자친구분이 직접 얘기해서 안 듣는다면 그 강아지의 주치의 선생님을 좀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수의사 선생님께 미리 좀 말씀드려서 강아지가 이 더러운 것 환경에 노출돼서 좀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호흡기 질환이나 알레르기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식단이든 어떤 것든 그런 것들을 좀 교육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남자친구가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얘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 개 더 받을까요? 네. 네. 우리 이승훈님이 질문 하나 더 해주셨는데요. 이제 A형 성격 장애든 조현병이든 투약은 어차피 항정신성 의약품 투약시키면 되는데 왜 구분을 하냐. 근데 되게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좀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서 맞아요. 답변을 네. 드리자면은 우리가 당신은 조현병입니다. 아니면 당신은 조현형 성격장애입니다. 진단의 이름만 붙인다고 해가지고 진단의 끝이 아닙니다. 진단을 왜 하냐 하면은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나을 거고 어디까지 좋아질 수 있을 것인가 예후라고 하죠. 예후까지 자연 경과까지도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이 진단의 진짜 중요한 의미인데 조현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료가 잘 안 되거나 했을 때 점점 사람이 좀 황폐해져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청망상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한청망상도 있으면서 아까 이제 음성 증상이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뭐 사회적인 그런 위축도 나타나고 의욕도 떨어지고 중요한 건 이제 지능도 떨어져요. 지능 또 뭐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어디까지 할 수 있냐.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 사람은 조현병인데 경과가 이 정도까지 안 나오면은 이제 직업의 목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수정을 하고 대안을 좀 찾아드려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약 먹는다고 끝이 아니에요. 조현병일 때는 이분이 최대한 약도 먹어야 되지만은 뭐 직업적인 목표나 뭐 조현병인 사람이 막 고시공부를 하고 이러면 또 얼마나 또 황폐해지겠어요. 이제 그런 현실적인 목표를 같이 수정해 나가야 되는 거고요. A형 성격 장애는 조현병과 비슷한 특성을 공유하더라도 이렇게 그렇게 기능이 막 황폐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내 할 일 다 하고 직업 일 다 하고 뭐 결혼도 하고 심지어는 결혼해요. 이렇게 하는데도 이제 자꾸 그런 성향이 자꾸 이제 만성적으로 있다는 거지 거기서 계속 막 지능이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의 치료 목표를 설정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건가. 또 이 사람 조현병한테는 이제 납병원이라든지 되게 또 이제 아주 기초적인 수준의 인지 재활이 들어가야 되지만 A형 성격 장애는 사회 기술 훈련, 막 또 공감 능력, 또 친밀한 그쵸. 사람과 관계 유지하는 거 이거 좀 수준 높은 또 개입이 들어가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구분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네, 오늘 또 저희가 거의 한 1년을 좀 안 되게 성격장애에 대해서 낱낱이 또 파헤쳐서 열심히 공부를 해봤는데요. 다음에는 또 새로운 주제와 또 유용한 정신과적인 의학 정보를 준비를 해서 또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